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첫 과목인 데이터베이스부터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차피 이제 한국말인데 이게 외계어처럼 들린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용어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이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제 결론은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데이터들을 모아놓았을까? 그럼 여러분이 데이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널려있는 자료다라고 보면 되세요. 뭐 서울시 그런 도시에 대한 개념, 날씨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결론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건데 왜 모아놓았을까? 자, 여러분 교재에 이제 보면은 특정 조직의 여러 사용자가 뭐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통합해서 저장한 데이터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을 데이터베이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공유라는 개념이 돼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또는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게 될 거예요.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게 비상연락처 네, 그런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 건데 자,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부가 있고 또 총무부가 있고 네, 부서가 많이 있죠. 인사부가 있고 네, 각각의 부서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정보를 여기다도 주고 또 나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도 주고 나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도 주는 거예요. 또 부서가 3개만 있는 건 아니죠. 큰 회사들은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에 대한 정보를 여기 각각 부서에서 일단은 다 볼 수가 있죠. 나의 소중한 정보를.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제 핸드폰 번호 바뀌었는데요 라고 말해줘야 되죠. 네. 또 여기다도 또 말해줘야 되죠. 여기다도 말해줘야 되죠. 이렇게 각각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 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퇴직이 일어났어요. 그럼 다 일어나야 되죠. 신입사원이 깜빡 모르고 여기다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어때요? 월급이 안 나와요. 퇴직사원이 자 퇴직했어요 라고 다 말해줘야 되는데 깜빡 모르고 여기다가 말을 안 했네요. 그럼 퇴직사원한테 월급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자 데이터들을 이제 여기다가 한 군데다 모아놓은 거죠. 나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한 군데다 모아놓고 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이곳에 접근을 해서 가져가세요 라고 해주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보를 한 군데다 모아놓은 것 이게 바로 무엇이다?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봐주면 돼요. 내 정보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 한 군데다 모아놓은 걸 뭐라 그런다?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합니다. 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를 보면은 일단은 통합된 데이터다. 그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첫 번째, 통합에 대한 개념. 네, 그 다음에 자,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장에 대한 저장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컴퓨터 속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되어 있어야 된다.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된다.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다. 이런 4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합되어 있다. 예,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죠.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다 모아서 가져다 쓰기 위해서 통합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려고? 중복을 최소화하려고 통합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데이터, 지금 쓸모도 없는 데이터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쓸모가 있는 데이터여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에서 핵심적인 4가지는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통합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공유되고 있는 데이터,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나오기 전에는요. 자, 파일 시스템이다 라고 있었어요.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은 어떤 개념이었을까?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인사부에서 인사 파일이 필요한 거고, 회계 프로그램을 할 때 회계 파일이 필요한 거고, 부서에서 부서 데이터 파일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나의 정보인데 각각 프로그램별로 이제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각각 이렇게 공유되고 있지 않고 각각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파일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네, 필드가 추가된다든지. 그래서 중복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파일 시스템은. 그래서 너무나 여러 파일에 중복되어서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여기도 저장되고 여기도 저장되고 여기도 저장되니까 어떠세요? 저장 공간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군요. 일관성. 그 다음에 또 무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일관성이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규칙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단어가 이제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 일관성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규칙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 그건 이제 일관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결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정확성을 말을 해요. 내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됐어요. 나만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조직한테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비상연락망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내 핸드폰 번호가 실제로는 바뀌었는데 서류상으로는 변경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관성의 하나의 예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했더니 얘는 100이다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식을 하다가 A가 1이 되고 B가 99가 됐어요. 조건에 만족하죠? 이 조건을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일관성이 유지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덧셈 뺄셈 계속 하다가 A가 2가 되고 B가 97이 돼버렸네요. 그럼 어떠세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 거죠. 조건에 항상 만족해야 되는데 규칙에 어긋나 버린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일관성 유지가 힘드냐면, 자, 그 데이터들을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100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건들고 여기서도 건들고 여기서도 건드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건드려 버리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야기하고 여기도 이야기하고 여기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깜빡 모르고 여기는 내가 빼먹었네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성. 중복돼서 저장되니까 이중으로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 공간의 낭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일관성과 무결성이 유지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종속성의 문제가 있어요. 종속성. 자, 여기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는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에 각각의 데이터 파일이 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의 구조를 변경을 하면 응용 프로그램도 다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종속성의 반대말은 뭐죠? 독립성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고, 또 데이터가 있죠. 이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서로 독립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건데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을 하면 프로그램도 같이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변경하면 얘도 영향이 미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종속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여기 중복 저장, 공간 낭비, 일관성, 무결성, 종속성 이렇게요.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무결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종속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행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병행 처리다라는 것은 같이 처리하는 건데, 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는 게 힘들군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데이터 베이스가 이제 나와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한꺼번에 관리를 하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물리적인 주소가 아닌 데이터 값에 의한 검색을 수행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서로 데이터 좀 공유하자. 한 군데서 관리를 하자. 그 다음에 값에 의해서 좀 찾자라는 거죠. 값에 의해서 찾는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데이터는 여러분 컴퓨터 속에 이제 주격장치에 저장이 되는데 주격장치에 저장이 될 때는 항상 주소가 있어요. 100번지에 A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200번지에 B라는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럼 A라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100번지에 가서 가져오고 그런 개념이 되는데 값에 의한 것은 이 데이터가 몇 번지에 저장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A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딱 나오는 거죠. 자, 일례로 여러분 핸드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연락처가 많이 저장이 되어 있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전화번호가 메모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속에 홍길동이도 메모리 속에 몇 번지에 홍길동이라는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죠. 근데 몇 번째 저장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검색을 홍길동 또는 홍만 쳐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값에 의한 검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란 이제 무엇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왜 나왔을까? 파일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왔군요.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온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실시간 접근성입니다. 바로 접근이 가능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궁금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요? 네.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네이버 사이트에 물어보죠. 내가 검색어를 입력을 했어요. 자, 내가 뭐 좀 찾아주세요 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네이버가 찾아주죠. 어떻게 찾아주죠? 네, 검색량이 많다, 정확한 데이터가 많다라는 것은 어디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체적인 DB가 있다라는 거죠. 네, 내가 요구한 자료를 보관하는 장소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를 이용을 할 때는 나만 이용하나요? 그 시간 초에는 나만 이용하는 거 아니죠. 접속자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접속해서 내용을 찾아주는 거죠. 바로바로 찾아주죠. 네, 그게 이제 실시간 접근성이다. 바로 응답을 해주는 기능,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내용에 의한 참조입니다. 그래서 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저장되었는지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뭐에 대한 참조다? 값에 의한 참조다. 즉, 내용에 의한 참조다. 네, 여러분이 연락처 찾듯이 누구 찾아주세요? 홍길동 찾아주세요. 또는 전화번호에 구자가 들어간 걸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지고 참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시 공유다 그러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동시에 접속을 해도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계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10년 전에 나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2000년도에 시험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은 올해 연도에 출제 경향하고는 많이 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변화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계속적인 변화의 예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신규 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죠? 삽입을 시켜줘야죠. 이렇게. 자, 퇴직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걔네를 어떻게 해야죠? 삭제가 이루어져야죠. 삭제. 자,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용이 변경이 됐을 때 그걸 수시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갱신. 그래서 최신의 데이터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요점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중복이 최소화된다. 이 말 뜻은 알겠죠? 그래서 A라는 부서에서 또 B라는 부서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데이터베이스가 한 군데 있으면, 여기 한 군데 있으면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여기서 접속을 해서 뽑아가라 라는 거죠. 예, 필요하면 이 저기에 필요해서 가져가라. 이게 중복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성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성의 반대? 네, 종속성이다 라고 그랬죠.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서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죠. 어떤 규칙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자, 여기는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 고쳐버리기 때문에 일관성이 깨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무결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그랬죠. 무결성.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바로 고칠 수 있는 최신의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 향상된다 그랬어요. 보안이 향상된다. 왜 보안이 향상이 될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정말 소중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내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부서가 10군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서가 10군데다. 그럼 10사람이서 내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어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이 내 정보를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접근 권한을 막아버리는 거죠. 직급 얼마까지만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라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개념이 더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보안이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할 수가 있어요 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 자, 데이터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A라는 부서에서 내 정보를 이제 가지고 가서 자, 쭉 이제 데이터를 나열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여기가 이름이라는 필드는 여기서는 10자리면 충분할 거야. 그래서 10자리로 잡았다 그거죠. B라는 부서는 이름이라는 내 이름에 대한 방은 8자리면 충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통일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한 군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름은 전체적으로 8자리로 잡을 거야. 그런 식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예로.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시스템에서는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뭔가 단점도 있겠죠. 그럼 어떤 단점이 있을까? 자, 보면 일단은 전문가입니다. 이 데이터는 굉장히 방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양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입출금한 내역, 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나라 전국의 국민들이 입출금한 내역을 여기서 어때요? 다 가지고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세요? 아무나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거죠. 네, 이제 전문가는 부족합니다 라고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데이터베이스가 좋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 사람들의 의료보험 지급률을 한 군데다 모아서 그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이런 데서 함께 공유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세금 내는 곳 알고 있는데 그걸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회사나 일반 학원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축하는 비용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부담이 있다라는 거고 대용량의 기억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데이터들을 이 한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때요?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저장할 공간이 어때요? 여러분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정도의 용량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출금의 내역을 전체 저장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전 국민 또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좋은 컴퓨터도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동시에 1분 1초도 안 틀리고 동시 접속하는 인구수가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도 문제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 컴퓨터가 어때요? 좋은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서버가 조금 약한 경우는 이제 가부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원서 접수 마감 날에 서버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동시에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 대한 부담 또 이런 것들을 저장할 만한 공간의 문제 이게 이런 부담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백업과 회복 방법이 이제 복잡하다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여기 모든 정보들이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출금 내역이 다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100만 원 입금했어요. 뭐 50만 원 출금했어요. 그런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얘가 해커가 침투해가지고 갑자기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날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내가 입금한 돈은 어떻게 되죠? 입금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떡하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주기적으로 2번 저장하든지 또는 몇 초 간격으로 사본이 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여기 있는 사본에서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말을 하고요. 백업은 사본을 한 번 더 저장하는 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도 저장하고 여기다도 동시에 한 번씩 더 저장하는 것을 백업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떠세요? 좀 불편한 걸 있죠. 여러분이 이제 내 하드디스크는 언제든지 깨질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백업을 열심히 하세요. 꼭 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2번씩 저장한다는 것은 그게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에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설마 그러다가 이제 또 문제 터지면 에이 백업할 걸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너무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또 여러분이 대학교에 있는 학적에 대한 내용, 성적표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백업과 회복에다가 신경을 쓰는 거고 전문가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장점과 단점에 관한 문제는 또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말로써.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장점, 장단점 중에 틀린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좋은 점, 중복, 최소화, 동시 공유, 독립성, 일관성, 무결성, 보안, 표준화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고 단점으로는 전문가, 비용의 문제, 서버의 문제, 기업장치의 문제, 백업, 회복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해서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한 거죠. 네.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해가지고 DBMS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가가지고 어떤 데이터 좀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쓰는 언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좀 가져와, 이것 좀 출력해줘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면 그것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DBMS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는 DBMS라는 것을 거쳐서 명령어를 내리는 거죠. 그럼 DBMS가 그걸 해석해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결과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다시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MS가 뭐지? DB는 데이터베이스 맞죠? 네, 데이터베이스 맞죠? 그래서 DBMS다.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보세요. 정의.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산을 수행을 해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사용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DB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들을 내려야 되겠죠. 내 핸드폰 번호 좀 바꿔줘 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좀 삭제해줘 라고, 또 서울시에 있는 40세 이상의 남자만 리스트 뽑아줘 라고 뭐를 내려요?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이 있겠죠? 이것 좀 해줘 이렇게요. 그럼 그 요구사항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DBMS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결과값을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일단 여러분 정보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럼 내 정보를 회사에 다 알려주게 되는 거죠. 뭐뭐 알려줘요?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 때는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다 해줘야만 되는 줄 알고 이제 다 나열을 해줘. 그래서 나의 주민번호도 알고 있고 또 연락처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또 주소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취미, 특기 막 그런 걸 다 요구하는 거죠. 그게 데이터베이스 속에 다 있다 그거죠. 그런데 똑같은 신입사원들이 이제 명단좀 뽑아주러 할 때 이런 걸 나의 정보를 다 본다 그러면 어떠세요? 좀 그렇죠. 네, 소중한 정보인데 그럴 때는 이제 직급이 얼마까지는 여기까지만 볼 수 있어. 직급이 사장까지는 여기까지 볼 수 있어. 이사는 여기까지 볼 수 있어. 이렇게 접근 권한을 둘 수가 있어요. 직급별로. 네. 자, 그런 게 접근 방법에 대한 통제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접근 방법에 대한 통제. 네. 그게 이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접근 방법 통제를 통해서 뭐를 관리해요? 자, 무결성을 관리를 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 무결성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무결성이라는 것은 네, 정확한 데이터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정확한 데이터. 그러면 자, 내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내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됐어요. 그걸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지 실제적인 내 핸드폰 번호가 유지되고 있어야지 그걸 이제 우리는 무결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접근 방법의 통제다라는 거냐면 내 핸드폰 번호 좀 바꿔줘라고 내가 직접 바꾸는 거 아니죠. DBMS를 통해서 여기다가 명령어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여기에 접속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문혜영의 핸드폰 번호 좀 바꿔줘라고 명령어를 내릴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도 여기다 명령어를 내리면 어떠세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접근 방법에 대한 통제를 한다 그죠. 아무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의 핸드폰 번호의 끝자리를 다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못 받은 거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접근 방법 통제다라는 것은 허가된, 허가된 사용자만 여기에 이제 변경하세요라는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두 번째를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관리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다? 소프트웨어다. 네, 소프트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시스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이거 무슨 매체, 하드웨어 그런 개념일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소프트웨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 DBMS가 뭐라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다 그랬죠. 내리는 명령어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완전히 뒤쪽에서 나오는 SQL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피스 쪽에서 액세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오라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게 DBMS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를 어째요? 관리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DBMS고 DBMS는 한 가지일까? 소프트웨어니까 한 가지일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회사에서 쓰는 이제 DBMS가 또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자기 본인이 선호하는 DBMS도 있겠죠. 네, 골라서 사용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DBMS란 뭐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DBMS의 이제 필수 기능은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DBMS의 필수 기능입니다. 그래서 DBMS가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은 이제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정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조작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 다음은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랬어요. 정의한다, 조작한다, 제어한다. 이런 기능이 있다 그거죠. 정의하는 기능에는 그럼 뭘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처음에 구축을 할 때 정의를 하죠. 이렇게요. 여기는요, 이제 이름이라는 방으로 쓸 거고, 이름이라는 방은요,
문자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 10자리면 충분할 거예요. 그렇게 어떤 구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성적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구축하는 방법도 이제 나오는데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또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네. 또 국어 점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 다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정한다. 정의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이름은 문자면 될 것 같아요. 문자로.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도 있으니까 10자리로 할까? 20자리로 할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바로 정의한다. 정의하는 기능에 해당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작하는 기능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것 좀 찾아주세요. 라는 거, 검색해 주세요. 이거 좀 찾아주시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 좀 삽입해 주세요. 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이 형식에 맞춰서 삽입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 좀 삭제해 주세요. 라고, 네, 이것 좀 지워주세요. 이 사람 회사 나갔거든요. 이것 좀 지워주세요. 라는 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 핸드폰 번호 바뀌었거든요. 이것 좀 변경해 주세요. 갱신해 주세요. 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조작하는 기능이다라고 이제 나눈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기능에서는 이제 뭐냐면 권한입니다. 권한. 이 사람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네. 그럼 권한 설정을 하는 거죠. 왜 권한 설정을 해요? 보안을 유지하려고. 보안 때문에 그런 거죠. 보안 유지가 필요 없다. 그럼 아무나 다 내 정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네. 그런 것. 그래서 제어 기능에는 권한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이고, 보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하려고, 네. 네, 권한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병행, 수행, 제어를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수행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DBMS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죠? 네. 자, DBMS의 최종적인 목적 어디에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 종속성을 제거를 해야 된다. 종속성의 제거. 네, 데이터에 대한 종속성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를, 네, 종속성을 이제 낮추는 개념이죠. 자,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을 해도, 아무리 변경을 해도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별개다.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서로 별개로 놀아야 된다. 그래서 종속성을 제거시켜주면서 종속성의 반대가 뭐예요? 독립성이죠. 그래서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종속성 제거, 독립성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최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병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오 그랬어요. 막막하죠? 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제 굉장히 인원수도 많죠. 이렇게요. 네, 또 우리 학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해줘야 돼요? 사용자들로부터 뽑아낼 정보가 무엇일까? 두 번 부르기 그렇죠? 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정보를 제출을 받을까?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정된 걸로 이제 만들어야죠. 예? 이름은 몇 바이트로 해야지, 전화번호는 몇 바이트로 해야지, 몇 글자로 해야지, 그런 걸 다 정해놓고 나서 또 어디다 저장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스키마다라고 그럽니다. 스키마. 네, 스키마. 자, 스키마는 여러분이 자, 설계도다라고 봐주면 돼요. 설계도. 자, 여러분이 땅을 하나 주어주고, 자, 일단 아파트 하나 지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지어요? 바로 땅 파고 철근 심고 하는 거 아니죠. 종이를 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설계도를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와줘야 되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스키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병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간호사님한테 뭐 어떤 환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님 화면에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 그러면 인사부에 찾아가가지고 화면에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 중에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사부에서는 사원 이름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직급만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사원 번호를 딱 치면은 이름과 직급과 기타 여러 가지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인사부. 인사부에서는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요. 여기다가 직급이 표시되게 화면을 만들어 달래요. 그럼 인사부에서 쓰는 모니터 화면에는 이렇게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인사부였어요. 인사부. 자, 총무부에 찾아갔어요. 총무부에서는요, 화면을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하고요, 여기에 급여가 얼마인지 그것만 나타나면 돼요. 저희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어때요? 자기들이 원하는 화면이 있겠죠. 네. 이런 걸 뭐예요? 화면에 대한 설계도가 되는 거죠. 화면에 대한 설계도가 어때요? 각각의 부서가 다 틀리죠. 이걸 이제 용어상으로 뭐라고 하냐면 외부 스키마다. 그래요. 외부 스키마. 이렇게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 총무부에서 필요한 화면 설계. 그죠? 인사부에서 필요한 설계. 뭐 개발부에서 필요한 화면 설계. 각각 틀리죠.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쓸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다 다르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외부 스키마라 그러고 한 회사에서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라는군요. 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키마란 무엇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 또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름, 뭐, 직급, 뭐 이런 거 표시할 거.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제 성적표 같은 경우에 100점 이상이 나올 수 없어요. 뭐 그런 것들. 마이너스 점수는 나올 수 없어요. 뭐 그런 것들. 제약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한 객체, 속성, 관계, 제약 조건들을 정의한다 그러는데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죠. 객체가 뭘까? 속성이 뭘까? 관계가 뭘까? 제약 조건이 뭘까? 이제 그런 개념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될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단계로. 그래서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부 스키마에 대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누구의 관점? 요구사항이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누구의 관점? 유저. 사용자의 관점이다 라는 거죠. 네, 다 다르죠. 누구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용자. 이 화면을 실제로 쓰는 사용자에 따라서 내용이 모두 다르군요. 그래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화면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관점이다. 거기다 밑줄 치면 되세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특정한 응용에 한정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논리적이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건 뭐예요? 눈에 보이죠. 기계죠. 논리적인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부에서는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아니요. 이름은 여기다 쓰고요. 이 사람의 주소는 옆에다 써주세요.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이제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각 사용자가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 사용자마다 모두 다른 거죠. 네,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어요 라는 거고 또 중요한 거 외부 스키마는 몇 개의 달랑 한 가지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서별로 모두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스키마를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다 또는 뷰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뷰라는 것은 뭐냐면 뷰, 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화면에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뷰다라는 거죠. 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스키마 볼게요. 개념 스키마는 뭐냐면, 자, 이거는 특정한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자, 회사에 입사를 해서 내 정보를 각 부서한테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부서에서 이제 모니터 화면은 이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근데 내가 제출한 정보는 정말 많죠. 여러분이 사찰하듯이 이름, 주소, 네, 주민번호, 또 연락처, 네, 쉬는 날 뭐 하는지, 취미, 이 사람이 잘하는 거, 뭐 특기, 뭐 골프의 비거리가 얼마 나왔나, 이 사람이 이제 또 볼링을 치면 볼링 에버리지는 얼마 나왔나, 그런 정보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특정한 사람들만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개념 스키마다라고 그래요. 그럼 개념 스키마는 신입사원이 볼 수 있어요? 안 되죠. 못 보죠. 네, 그래서 조직의 장은 볼 수가 있죠. 네, 권한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의 입장이냐? 기관의 입장이다. 그죠. 또 조직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다. 그죠. 이렇게.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 권한, 네, 권한 설정에 관한 내용이다. 권한 설정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개념 스키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달랑 한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모든 정보들을 뭐라 그런다? 개념 스키마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개념 스키마. 기관이나 조직체 입장에서 살펴본 것이다 라는 거고요.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 우리 회사에서 신입사원들한테 뽑은 내용의 정보는 다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네, 볼 수가 있겠고 only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보들 중에서 몇 가지 형태로 뽑아낸 걸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정책,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이 다 개념 스키마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2사 이상만 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권한을 지정해 버린다고 하죠. 왜 권한 지정해요? 보안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스키마는 이제 뭐냐면 물리적이다. 그죠. 물리적. 이제 내부 스키마는 이제 물리적인 입장에서 어디다 저장할까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 어떤 형식, 이거 문자로 할까? 이 변수는 문자로 할까? 숫자로 할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외부 스키마 각각 다르고 사용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거,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거 외부 스키마라고 그러고, 우리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 개념 스키마. 그래서 개념 스키마는 특정한 사람들, 높으신 양반들만 볼 수가 있도록 기관, 조직체의 입장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내부 스키마는 이제 물리적인 저장 장치. 물리적인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 쪽을 말을 하는 거죠. 기계 쪽이니까. 그래서 어느 저장 장치를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름은 몇 바이트로 할 건지, 문자로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저장하는 것을 이제 내부 스키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특징적인 거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있는 5문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연습 문제 1번에 보면은 데이터 독립성에 대한 설명 중 그랬습니다. 독립성. 네. 자,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이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독립성이다라고 하면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나는 부모로부터 독립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독립성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데이터가 종속성이 좋아요? 독립성이 좋아요? 성인이 됐는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좋아요? 부모 밑에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죠. 성인이 됐으면 이제 독립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성이다 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변경되더라도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나 물리적인 구조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바뀌었죠. 자, 데이터가 변경이 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모아두는 걸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겠죠. 중간중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데이터를 변경을 했으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어때요? 프로그램까지 변경을 한다. 그럼 너무 이제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죠? 변경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독립성이 되는 거죠. 2번은 앞뒤 말이 바뀐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 기존 응용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은 변경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독립성입니다. 뷰를 이용해서 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죠. 논리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름 여기 나오고요. 주소 여기 나오게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주소를 나오게 해주세요. 어디에서요? 화면 설계에서요. 이거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뷰라 그랬죠. 그래서 뷰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바꾸는 거, 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을 어느 정도는 제공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네,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스키마입니다. 네, 스키마. 자, 스키마는 설계도다라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객체, 이들의 성질, 존재 관계, 조작 및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대한 정의를 총칭해서 스키마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모든 규칙을 스키마라고 합니다. 예. 외부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의 직접적인 사상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외부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직접 연결되나요? 예, 아니죠.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요? 개념 스키마가 있군요. 그래서 2번이 틀렸거든. 자, 3번 볼까요? 네,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래머가 개별적으로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자,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사용자가 직접 필요로 하는 구조를 뭐라 그런다?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 사용자 나오면 뭐예요? 외부 스키마다라는 거죠. 자,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서 본 거. 물리적이다. 어디다 저장할까요? 이건 몇 바이트로 할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부 스키마라고 한다 그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1번 볼게요. 네, 스키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정의인 데이터베이스 구조,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것이다. 그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술한 걸 말을 하죠. 외부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사용자 나왔죠? 그래서 외부 스키마, 유저, 네,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내부 스키마는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한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내부 스키마는 어떤 거죠? 그죠? 물리적인 걸 이제 기술을 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의 개념 스키마는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뭐가 나왔어요? 조직 전체. 그죠? 우리 조직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총 데이터를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네. 됐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문제 보세요. 범기관적인 입장이다. 무슨 입장? 기관의 입장, 조직 전체의 입장, 그 다음에 이거는 아무나 보면 안 되니까 권한 설정,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무나 데이터를 수정하면 안 되니까 권한을 막음으로써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개념 스키마가 된다라는 거죠. 자, 5번 보세요. 파일 시스템과 비교해서 DBMS가 갖는 장점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DBMS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거죠. 자,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서 관리함으로 중복성, 불일치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관리하느니 한 군데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서로 틀릴 경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분리함으로써 데이터가 변경됨으로써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 종속성이 감소된다. 그래서 독립성이 유지가 된다. 네,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성 제어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응답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시성을 제어하는 건가요? 네, 동시성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동시성을 제공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죠. 동시에 접속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동시성 제어가 아닙니다. 제어하지 않습니다. 동시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죠. 자, 4번입니다. 데이터 접근 시 시스템이 고장나는 경우에도 고장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워낙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차, 약간의 고장만 발생이 돼도 바로 이전 상태로 이렇게 복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장 데이터베이스 개요적인 부분을 마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